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하이닉스가 오늘 2.6%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적자인 건 아시죠? 그쵸? 하이닉스가 적자인데, 이 하이닉스를 기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적자인데 주가가 올라갈까? 자꾸 이걸 가지고 거품이다,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올라가는 주가는 다 버블이라 그래요. 전 그런 부분을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하이닉스를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일단 잠깐 멈추시고요. 그리고 내가 뭐 이런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하시려는 분들 일단 잠깐 멈추세요. 제 얘기를 듣고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 너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니까 내용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오늘 2.6% 강세 마감이 됐는데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다시 신고가에 들어갔다. 이렇다는 건 반도체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하이닉스가 우리가 한 100억씩 투자하면, 그쵸? 한 100억씩 이렇게 딱 넣고 있으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거 투자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투자를 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어요? 해봐야 한 30%, 한 40% 이 정도잖아요. 뭐 길게 투자하는 사람이, 그쵸? 그 정도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뭐 이런 대형주로, 그쵸? 이런 대형주로 인해서 50%씩 이렇게 수익을 보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막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이런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내용을 딱 바꿔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각이 만들어지냐면, 하이닉스를 토대로 움직이는 종목을 찾자. 그랬을 때 수익 금액 그리고 이 수익률까지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한미반도체와 같은 상황이에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인데, 자, 내용을 한번 보면 한미반도체가 오늘도 4%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내용 한번 보세요. 왜 한미반도체 안 빠질까요? 실적 안 좋다며, 여기서. 그쵸? 여기서 실적 안 좋다고 아주 거품 물고 난리를 치더니 또 올라요? 이러면 또 거품 논란이 있겠지. 아니, 그럼 엔비디아도 거품이래. 엔비디아도 실적이 얼마나 좋은데 올해 들어서 실적만 4배가 뛰었어요. 4배가. 자, 엔비디아 실적 한번 볼까요?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인데 내용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주당 순이익이 4.02불입니다. 일단 예상치를 상회한 거는 당연하고요. 예상치가 3.36불이었는데 한 30% 정도 상회한 거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그쵸, 실적의 증가폭이 0.88에서 4.02까지, 그쵸, 4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너무 상황이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건데 엔비디아도 거품이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앞으로 뭐 경기 뭐 쪼그라들 건데 이런 거에 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단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 에코프로 얼마나 강했습니까? 보세요. 에코프로 진짜 뭐 지금은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에코프로 실적 확인하고 간 거예요? 확인했지. 22년도 실적. 그쵸? 22년도 실적이 2020년도 대비해서 10배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해야겠습니까? 신고가 구간을 공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의 움직임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진짜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고, 지금 이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됐을 때는요, 한미반도체를 이런 가격대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2만 원대에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유를 해 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 구간 정도에서는 매도하고 내가 하이닉스의 이 가격대를 체크를 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매매할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 같은 이 뭐 중형주 이런 거를 매매하라는 거냐? 맞아요. 근데 이게 잡주가 아니에요. 자, 내용 보세요. 여기 보시면 기업 분석에서 한번 볼게요. 한미반도체 일단 실적을 한번 보면 이렇게 실적이 나오잖아요. 이거 누구나 볼 수 있는 화면인데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 파워풀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자, 보십시오. 일단 실적이 증가하는 것, 그쵸? 내용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오케이. 근데 올해 실적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하이닉스 적자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익률 한번 보시면 25%, 32%, 34%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하이닉스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내용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자, 한미 반도체 실적은 하이닉스에서 내려준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25%, 30%막 30%대의 이익을 하이닉스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요. 이런 막 30%대 마진을 보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이 매출 때문에 하이닉스가 무언가 역량을 투입하기에는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한미반도체가 그냥 고정으로 맡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익을 주는데 하이닉스 허락 없이 이런 마진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이닉스에서 허락하고 있는 이 마진율이 정말 이 하이닉스의 시세를 토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닉스의 시세를 체크하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걸로 끝내지 말고요. 한미반도체나 관련돼 있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찾았을 때 정말 하이닉스가 이런 신고가 가면서 막 5% 올라가고 10%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50% 100%씩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얼마에 잡는지 그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SK 하이닉스를 토대로 반도체 관련주들 있죠. 그 반도체 관련주들을 얼마의 가격에 잡을 건지 그리고 그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그쵸 그 핵심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신고가 매매만을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다른 종목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준비해 온 게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는 사람들도 편하고 그리고 저도 말 많이 안 해도 돼서 편한 그쵸 그런 방식을 찾은 거니까 일단 무료로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쵸?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하이닉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요건 하이닉스를 매수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쵸? 한미반도체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2의 한미반도체가 어떤 종목이 될 건지를 제가 그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이닉스의 시세가 유지되는 건데 왜 지금 하이닉스의 시세가 유지되는 건지를 그걸 어디서 제가 공략을 하고 있냐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리노공업을 지금 매수를 해둔 상태고요. 수익 구간에 있고요. 당연히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것도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수혜를 리노공업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내용 한번 보세요. 자, 요 내용인데 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 SK 하이닉스 HBM 독주 지속 전망한다. 이거는 이 KB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이거 원래 그랬거든요. 괜히 막 있는 척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원래요. 엔비디아 쪽에서 그래픽 DDR 그 GDDR 메모리는 하이닉스에 대한 부품이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AI 반도체라는 그런 부분이 딱 들어왔고 그리고 AI 반도체가 지금 온칩으로 그쵸?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에도 들어온다는 내용이 25년도로 지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도 이 메모리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긴장해야 돼요. 원래 이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절대 강자였어요. 근데 이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오래 해오다 보니까 거기 쪽에 궁합이 맞는 거예요. 성능이 막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긴장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해서 가장 일단 핵심적으로 이 수혜를 받았었던 게 한미 반도체고 그 다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AD 테크놀로지고 그 다음 받을 수 있는 게 리노 공업이다. 근데 AD보다 리노가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여기 주성 엔지니어링 35,350원인데 3시 11분이죠. 오늘이잖아요. 11월 30일 날. 여기 보시면 35,400원.
그쵸? 20분 기준에서, 그러니까 종가에 매수하는 기준치를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7,000원 이상 올라가면 종가 체결 주문 넣겠다. 그쵸? 매수하겠다는 이야기죠.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 내일 보고 하면 된다. 그쵸? 요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보시면 11월 30일 오늘이죠. 여기 1시 22분에 뭐라 그럽니까?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자 37,000원 돌파하면 종가에 따라 붙을게요. 준비하세요. 그쵸? 34,900원짜리를 37,000원까지 기다리래. 보유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2% 먹고 3% 먹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쵸? 여기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쵸? 애초에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돌파하면 이제 시세 시작이다. 지금부터 더 간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 소통방에서는 정확하게 가격을 제시해가면서 제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여기 보세요. 리노공업 보유. 그쵸? 오늘 아직 신규는 없다. 리노공업 제가 이때 매수를 들어간 거예요.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도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그냥 사라고 할 때 사면 된다. 리노공업 올려서 잡겠다. 시장가로 사라는 이 미친놈이 있나요? 그쵸? 보통 어디 가격 이하로 잡으라 그러지? 그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는 이유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막 싸서 막 사요. 여기서 올라갈 때 버틸 수 있습니까?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이거 막 이 정확하게 가격 체크 못하고 막 3개월씩 6개월씩 이렇게 물리잖아요. 여기서 여기 싸다고 사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여기까지 또 내려오고 올라가다 또 그쵸 또 떨어지고 이러면 와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이건 진짜 이거 언제 갈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바닥을 잡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시세 시작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자. 그게 신고가다, 신고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보세요.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히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신고가 확인, 매물 소화 오케이, 반등 확인, 매수 진행. 그러고 나서 6% 먹고 팔았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럽니까? 더 가지고 있으라고. 더 가지고 가야 된다. 무조건 더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저는 하이닉스를 믿는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를 사실 믿긴 합니다. 왜? 실적이 찍혀 나오니까. 그쵸? 근데 이것보다 더 믿는 건 가격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고가 구간이라면 돌아올 수 없는 강한 세력들이 건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내용인데 11월 29일 딱 보이시죠? 리노공업 고가 매물이 좀 나온다. 어저께 그쵸? 1시 42분에 고가 매물이 나오는데 무시하고 보유해라. 어제 19만 1,500원에 내가 매수했으니까 무시하고 보유해라. 어차피 수익이다. 2차전지 반등 나오면서 반도체 매물 나오는데 매수 구간으로 활용하면 된다. 리노공업 없으면 떨어질 때 사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반도체는 내년 1월 그렇죠. 내년 1월이 끝나고 길어봐야 한 2월 정도까지 정말 한 70%에서 8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기 소통방에 와서 그렇죠. 그냥 딱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지만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대신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 이 수급을 한번 보면 이렇잖아요.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해요. 매도하고 올라갈 때마다. 하이닉스 볼까요? 이거 봐요. 올라가면 팔기 바쁘다고. 그쵸? 이거 파는 돈 있으면 빨리빨리 이 다른 반도체로 가야 돼요. 하이닉스 더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왜 팔았는지 저 알아요. 지루하거든. 그래서 그런 지루함 느끼지 말고 무조건 앞에 좋을 내용을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제가 시키는 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뭐 돈 받거나 그런 거 안 하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거나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그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제가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